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경제진흥원 SBA 대표이사 김효루입니다. 이렇게 앞에 훌륭한 전문적인 강의를 2개를 듣고 키노트 스피치를 듣고 축사를 하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큰 재앙과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뒤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틱톡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이런 축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이런 상태에서 축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축사 인사말과 전혀 다르게 저는 3가지 얘기만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오늘의 틱톡 크리에이티브 데이와 연관돼서 틱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 축사로 가름해 보고자 합니다. 그 3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범문화주의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다 마케터시고 브랜드 관계자들 오셨으니까요. 2번째 얘기는 디토 소비에 대한 얘기고요. 3번째 얘기는 서울콘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크리에이티브 저기 계신 분이 제가 서울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범문화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로렌스 세밀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 트렌드 인사이트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인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마케터들은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개별 소비자를 구분하는 그런 경향을 버려야 된다. 이제 우리는 범문화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라도 그 트렌드를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루젠듯하게 소비자를 나누는 것보다는 이런 입장에 서서 소비자를 바라봐야 된다. 범문화주의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범문화주의의 입장에서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인간이 문화적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멋있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죠.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바로 틱톡과 같은 플랫폼이 우리 개별 소비자들한테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지어주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틱톡 크리에이티브 데이가 여기에 브랜드들과 마케터가 모이신 이 자리가 바로 의미를 그런 가속화를 더 발전시켜가는 자리다. 5년 전에는 없었던 자리잖아요. 그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2번째 얘기는 말씀드렸던 디토 소비입니다. 디토는 다 아시다시피 나도 그래.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 말인데 소비자들은 소비를 함에 있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선택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토 나도 그래. 그래서 어떤 소비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소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게 인플루언서들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나 또는 자기가 특정 물품을 다루는 커머스에서 물건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 사는 경향이 급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다시 또 틱톡이 틱톡 플랫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디토 소비 경제는 지금 소비자 경제학에서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얘기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를 따라하는 그 컨텐츠에서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따라하는 그런 소비가 옛날처럼 스타들이 소비하는 걸 그냥 따라하는 그런 추정적인 소비가 아니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주관,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소비들아 좀 다르다. 옛날식의 추정 소비와는 좀 다르다라는 디토 소비. 그럼으로써 자기의 정보 처리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실패에 대한 위험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소비를 한다.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틱톡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틱톡 크리에이티브 데이가 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라는 말로 축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서울콘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는 전 세계적인 행사가 돼서 다 알고 계시는데요.
틱톡과 같이 틱톡 섹션이 그 안에 들어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내면서 꿈꿔봤습니다. 아니, 제가 잘할 때는요, 해피 뉴 이어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늘 특정 장면을 떠올립니다. 어떤 장면이냐고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3, 2, 1, 0 카운트다운은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불꽃이 떠오르고 막 인사를 합니다. 꿈꿨습니다. 저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애들이 나면 바로 그 현장에 여행을 가서 그걸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전 세계는 지금 K-뷰티를 하시는 분들이 검증하고 계시고 컨텐츠를 하는 분들이 만들어내시듯이 뉴욕이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라 서울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꿈꿨습니다. 전 세계에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CNN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에 모여서 해피 뉴 이어 카운트다운을 하면, 그리고 그걸 전 세계에 틱톡으로, 인스타로, 유튜브로 중계를 한다면, 만약에 3, 2, 1, 0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BTS가 올라오는 걸 3년만 한다면 전 세계 10대, 20대들은 서울의 카운트다운 시간에 맞춰서 찾아보게 될 거다. 그래서 서울콘을 기획하게 됐고, 놀랍게도 그 기획은 적중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첫 해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을 우리가 돈 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천만 명, 5천만 명,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뷰티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전 세계 58개국에서 3,161명의 뭐 1,000만 인플루언서, 500만 인플루언서 이러는 뭐 그런 3,161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서울 DDP에 모였고요. 틱톡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애석하게도 무안공항 참사 사건 때문에 국가 애도기간에 선정되면서 중간에 행사를 스톱해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3,600명이 넘는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에 모여서 서울의 뷰티를, 서울이 갖고 있는 각종 프로덕트들의 브랜드들을 즐기고 그걸 홍보하는 행사가 동대문 DDP에서 열렸었습니다. 카운트다운 행사도 들어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심지어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 다 아시는 그 초콜릿을 2만 개를 스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스터 비스트가 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지금 나머지를 막 조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범문화주의, 뭐 이런 큰 트레적 흐름과 맞춰서 뭐 디토 소비, 그것도 중요하지만 틱톡과 같은 IT 인프라 위에 올라선 플랫폼들의 변화가 마케팅의 변화,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바로 그런 대목에서, 그런 큰 트렌드의 대목에서 오늘 같은 틱톡 크리에이티브 데이가 열린 거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 이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틱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브랜드로 참가하신 저기 부스를 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각 분야의 브랜드 마케터 여러분, 정말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한국이, 또 한국 분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프로그레시브하게 더 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그런 마케터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만들어준 틱톡 코리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